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이 자리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 기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골프장 얘기인데요. 코로나 특수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요금을 올린 것을 두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골프장들 이용객도 많이 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네, 통계를 확인해 보면 2020년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그 전해인 2019년과 비교해 14.7% 늘어난 23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총 매출액도 작년 2,277억 원인데 2019년과 비교를 하면 16.4%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돼서도 계속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느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은지 골프장들이 요금을 줄줄이 다 인상을 했어요. 반면 이제 도민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골프장 이용료 소위 그린피가 그 전과 비교해서 최고 20% 증가한 건데요. 도내 15개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0만 9천 원, 주말 14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20.9%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어떤 도민 할인 같은 혜택은 점점 줄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요. 도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혜택을 다 없애버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졌죠. 예약이 굉장히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 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도내 골프장 29곳 중 5곳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이르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느 골프장은 탈세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를 했고 또 현금 영수증 발행도 거부를 한 건데요. 골프장에서는 잠시 일하던 직원의 업무 미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 제주도의 조사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 원 더미가 발견이 됐고 체납액 중에 4,600만 원을 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들이요. 제주도 골프장들은 사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국제자유시설 출범하면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서 제주도 골프장들은 개별 소비세들을 이제 면제해 준 적도 있고 감면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골프 관광의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어떤 항공료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국 골프장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개별 소비세가 2015년까지는 100% 면제가 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75% 감면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2년간 75%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 감면 혜택만큼 입장료를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그냥 받거나 소폭 내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바로 또 인상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세제 혜택이 결국은 골프장 입속 챙기는 걸로 끝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도의원이 가격 인상과 도민 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불과 1년 전에는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면서 행정가 간담회를 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코로나로 몇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양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게 아무튼 제도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 24일 제주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연 것도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목이 바람직한 골프 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갔어요?
네, 먼저 코로나 국면에서 경영 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태인데 이제 세금 감면 필요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인 2021년 말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또 대중골프장 이용료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할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제안도 나왔고요. 또 실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개별 소비세 면제 혜택을 이어가야 하고 또 이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골프 업계랑 제주도청도 참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골프업계에서는 일부 골프장의 체납 등으로 업계 전체가 탄로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도민사회에서 골프장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잘 알고 있다.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따가운 시선을 조금 더 느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지난달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던 제주대 입구 연쇄 추돌 사고의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게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고 당시에 그 이제 사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차량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됐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는 좀 달라요. 네. 네, 국가수가 사고 화물차를 감정한 결과 제동력 저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에서 다른 결함이 발견되진 않았고 다만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보다 네. 낮아진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압축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고 당시 화물 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 중반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데 경찰은 어떤 실제 운영 속도를 감안하면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형 화물 차량들 브레이크 작동 방식은 일반 승용 차량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이게 공기압에 의해서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굽이길인 516 도로를 주행한 것이 이 사고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516 도로 같이 내리막길이나 굽은길이 잦은 곳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공기압이 부족해서 제동력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 탱크가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네. 얘기인데요. 당시 사고 화물차의 동선을 확인해 보면 먼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평화로를 탔습니다. 그다음 제주시에서 살록도로로 진입을 하고요. 관음사를 지나서 이제 516도로로 내려와서 제주대 입구까지 이동을 한 건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굽은길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공기압이 부족해졌고 결국 이것이 사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잦은 풋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면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한계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해 전에도 같은 원인으로 유사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형 화물 차량들은 516 도로 주행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실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이르면 다음 달에 화물차 운행 제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구간은 516 도로에서는 살록도로 입구에서 서성로까지의 구간, 또 네. 1100도로의 경우에는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 사거리 사이에서 4.5톤 이상의 트럭의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마지막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통행 금지가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4.5톤 화물 차량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주시와 서귀포를 왕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16도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1100도로 어리목에서 어승생 상거리 구간에 대한 구간 단속도 7월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산천단에서 제주대병원까지의 현재 제한 속도가 60km인데 이게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그 자체가 이제 경사가 좀 높다 보니까 시설 개선도 추진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선 제주 시내로 향하는 교차로 내리막길 중 3개 중에 네. 직진차로 1개를 우회전 전용 차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사고가 났던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도로 위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금보다 도로폭이 좀 더 짧은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이고요. 네. 또 교차로 주변에는 교통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위험성을 지닌 것이 여기 제주대 입구 한 군데만은 아닐 네.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TF팀을 조직해서 6월까지 도내 위험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 그리고 향후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